자, 다음은 내 몸의 신호, G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네, 신경과 전문의 장미루 선생님께서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도 외래에서 쥐잡으라고 이렇게 써먹어 봐야겠네요. 그렇죠? 저한테 60대 여성분이 한번 왔었어요. 새벽에 자다가 엄지발가락이랑 검지발가락이 꽉 붙어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종아리도 완전히 뭉치는 느낌. 그러니까 쥐가 났다고 해서 찾아오셨는데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잦아지더니 요즘은 거의 매일 쥐가 난다고 하셔서 매일이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안한 마음에 이거 오늘도 자다가 또 쥐가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면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와,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일하기도 되게 힘들어지고 그쵸. 이게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쥐가 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왜 쥐가 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대처하실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예방하는지 그 방법도 저와 딘마이어스 박사님께서 같이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네. 자, 근데 우선 쥐가 난다는 거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근육이 일단 딱 뭉치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이 이렇게 딱 꼬이면서 그렇죠.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네. 예,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종아리가 단단해지면서 너무 아파요. 어우, 생각만 네. 해도. 정말 아파요. 지금 생각만 해도 제 종아리도 아픈데. 자, 쥐가 난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근육계 경련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쥐가 날 때 어떤 병일까 하고 우리 많이 찾아보죠. 핸드폰으로도 검색 많이 네. 해보고요. 근데 이게 경련이라는 말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쥐가 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뭐 근육의 떨림이라든지 연축 현상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검색을 하면 네.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루게릭병과 같은 조금 말만 들어도 좀 어렵고 무서운 병들도 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저희 의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쥐가 나는 현상은 근육 연축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경련이 아니라 그렇죠. 연축이요. 이 경련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고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근육 연축인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하게 연속적으로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엄청 심한 통증도 생기지만 혈액순환이 방해되면서 이 근육 사이에 있는 신경까지 눌리게 되면 이때 아주 화끈거리거나 짜릿짜릿한 신경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여러 근육에서 사실은 이런 근육 연축 현상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아령 많이 들다 보면 여기서도 근육이 맞아요. 뭉치기도 하고요. 뭐 허리 운동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옆구리에서도 쥐가 나는 경우가 간 있죠. 걸렸다 그러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바로 발가락과 종아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정말 다들 한 번씩은 쥐 나실 맞아요. 경험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이 쥐는 왜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만 잘 알아도 쉽게 예방이 가능한데 가장 흔한 원인 바로 근육의 피로감입니다. 피로.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요즘 운동하신다고 산행 가볍게 하시거나 만보 걷기 이상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 차에 오랫동안 타고 있다가 내리면 근육이 계속 뭉쳐있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만성적인 염증 물질이 근육 안에 쌓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젖산과 같은 물질이 근육의 쥐를 유발한다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젖산보다는 근육의 피로감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근육 연축을 일으키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자세 중에 좀 무릎을 오랫동안 쪼그려서 이렇게 꿇고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옆으로 한다고 그러죠. 옆좌 자세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보행을 할 때라든지 서 있을 때 발끝에 유난히 이 힘을 많이 주고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도 근육에 무리가 좀 많이 갈 수 있어서 쉽게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근육의 피로감을 좀 풀어주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요? 자,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 주려면 여러 가지 전해질이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야, 이게 무슨 륨하고 슘하고 다 모여있네. 룸슘이. 네, 이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경우에는 신경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굉장히 탈수가 잘 일어나죠.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700에서 800cc 정도의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3리터 이상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근육의 피로감을 좀 풀어주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더울 때에는 진짜 물을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게 이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너무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칼륨 배출이 많아지니까 칼륨 농도가 떨어지면서 쥐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짠 음식 드시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 너무 많이 먹어도 그렇습니다. 문제네요. 네.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 찾아오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좀 조심해야겠죠. 네. 자, 그다음에 근육이 수축할 때 그 근육 자체에 필요한 전해질은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필요한데요. 이 칼슘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근데 또 갱년기에 칼슘이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맞아요. 칼슘 섭취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칼슘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 이런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신체 기관 중 하나가 바로 부갑상샘인데요. 그래서 갑상샘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이 부갑상샘을 같이 떼어내신 분들도 있고요. 또 부갑상샘 그 자체의 기능 저하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 칼슘 부족 사태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콩팥이 이제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이런 전해질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신경과 근육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쥐가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한 3, 4주 정도 계속 오른 팔뚝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계속 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수액을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더운 날에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더운데 듭니다. 너무 뛰었네요. 땀만 흘리고. 그런가 봐요. 네. 근데 허벅지도 튼튼하지만 팔뚝도 장난이 아니시네요. 아이 또 그걸 또 보셨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네. 허리가 좀 안 좋은 아, 친구들이 그렇죠. 또 쥐가 또 자주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디스크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도 대부분 내가 쥐가 좀 잘나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정형외과를 가봤는데 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또 혹시 혈관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혈관외과도 이제 가봤는데 하지정맥류가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한 이후에도 쥐가 나는 게 썩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은 저한테 오셨는데 자세하게 문진과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이 허리 디스크가 아주 미묘하게 있는 게 말초신경계 부분 근처를 누르면서 쥐가 나는 환자였던 거죠. 자, 이렇게 디스크 문제 때문에 이제 쥐가 나는 경우, 즉 하체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계 문제 때문에 쥐가 나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스크 그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이 척수 앞쪽 부분,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자리 쪽에 눌리는 중추신경계 증상 때문에 쥐가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서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더라도 되게 피곤하게 느껴지고 나는 그렇게 허리가 많이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종아리에 쥐가 또 자주 나시기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검사해보면 이게 디스크가 굉장히 극히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쥐가 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MRI를 찍어봤는데 별 이상은 없게 나왔지만 신경전도 검사나 정밀화 검사를 해보면 이 말초신경 쪽에 초반에 눌리게 되는 신경 뿌리병증이라고 하는 병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근육과 조직 부분에 압력이 강해지면서 염증 반응도 상당히 심해지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신경계의 이 전도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면 역시 근육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쥐가 좀 잘 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를 오랫동안 앓으셨던 분들 있죠. 그리고 이 신장 질환 때문에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노폐물 배출이 원만하지 않게 되면서 이게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것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또 저리기도 하고 쥐가 잘 나는 현상으로 오시기도 하는데요. 당뇨나 투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루푸스라든지 또는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을 오랫동안 앓으셨던 분들도 말초신경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경계 문제는 사실 다른 과에서는 진료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신경과에 오셔서 진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이제 딘마르스 박사님께 이따가 해결해 주시겠지만 이 골반 주변의 근육이 짧아지면 쥐가 잘 납니다. 그래요?
네, 이 화면에서 골반하고 여기랑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많죠. 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네. 전부 다 바로 저쪽으로 해서 골반 안쪽을 통과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좀 구부정한 자세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짧아지고 뭉치기가 쉽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게 허벅지 앞쪽에서부터 이 허리를 연결시켜주는 장요근이라든지 네네네네. 아니면 이제 옆구리 안쪽에서부터 안쪽까지 붙어 있는 내복사근 같은 경우 이런 근육들이 현대인들이 엄청나게 짧아지거든요.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막 저리고 신경이 눌리면서 아래쪽으로 뻗쳐 내려가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이 밤에 쥐가 굉장히 잘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하지정맥류도 그렇지만 요 쥐 나는 것도 요 계속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그러지 말고 계속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스트레칭을 맞습니다. 해주고. 네, 그래서 골반 근육 스트레칭을 네. 아주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혈액 순환이 안 될 때에도 쥐가 잘 나거든요. 그 피가 잘 안 돌면은 당연히 산소나 영양분 공급도 잘 안 되고 다리에 부종도 되게 많이 생기니까 염증 물질들이 쉽게 말초 쪽에 쌓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쥐가 또 잘 날 수 있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하지정맥류라든지 신부정맥 혈전증 때문에도 쥐가 잘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쥐가 나는 원인. 약물 부작용도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쥐가 잘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몸속에 수분과 염분을 함께 배출해 줌으로써 혈압을 낮춰주는 이뇨제 계통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칼륨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잘 뭉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혈압약 중에 또 많이 드시는 약 중에 칼슘 통로 차단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혈압 조절에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몸이 좀 많이 붓거나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면서 쥐도 좀 잘 날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혈압약을 먹는지에 따라서 쥐가 나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네. 무턱대고 그렇다고 고혈압약 막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절대 안 되죠. 되죠. 무턱대고 끊지 마시고 용량을 결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 보충제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 네.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약 그럼요.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는 무슨 쥐 나는 원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많네요. 아니, 근데 이게 원인도 많지만 저는 특히 밤에 쥐가 잘 나는 것 같은데. 자다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맞아. 밤에 그렇죠. 쥐가 잘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체온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차가워질 때 근육이 좀 더 잘 뭉친다고 돼 있죠. 그리고 깊은 잠을 들어야 근육도 좀 이완이 되는데 요즘 불면증 겪으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이쪽 저쪽 좀 뒤척이기도 하고 긴장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또 이렇게 꽈서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허리를 그쵸. 꽈서 주무신다. 이런 굉장히 잘못된 자세 때문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이제 노폐 물질의 배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부정한 자세, 꼬고 주무시는 자세 등을 좀 해결하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주무시는 자세 좀 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쥐가 났을 때 아까 뭐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걸 좀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쥐가 나면은 일단은 근육을 쭉 늘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네. 네, 이렇게 무릎을 쫙 펴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발끝, 특히 엄지발가락 쪽을 꽉 잡아서 몸 쪽으로 강하게 당겨요. 당겨주시면 종아리 쪽 근육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쥐도 좀 많이 풀릴 수가 있는데 이따가 딘마이어스 박사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저희 네. 어머니가 쥐가 굉장히 자주 나시는데 네네.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따요. 바늘로 피를 뽑아요. 네. 요거 아니요, 해결돼요?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현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발을 따는 현상으로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교감신경계가 강하게 흥분되면서 오히려 심장 쪽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혈압이 그래요? 치솟을 수 있기 근데 되게 때문에 어른들 이렇게 많이 안 하시거든요. 됩니다. 안 네, 되는군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이런 네. 스트레칭도 좋지만 온찜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혈액 순환을 또 촉발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한 40도 정도 되는 손을 담궜을 때 어이구 뜨뜻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온도에 우리 족욕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양동이의 물을 받아가지고 종아리까지 좀 같이 온욕을 좀 해주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원인이 너무 많네요. 쥐가 네. 날 수 있는 원인이. 그러면
일단 쥐가 날 때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그러게, 저도 진짜 제가 모르겠다. 쥐가 났을 때 네. 어느 병원, 쥐 날 때는 어느 병원 가야 돼요? 했더니 뭐 정형외과를 가야 된다, 뭐 어딜 가야 된다.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네.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자, 이제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신경과 쪽에 오셔서 신경과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받아보시면 굉장히 쉽게 원인 파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상에서 이상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근전도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 신경과에서 진료가 맞춰지면 어떤 세부적인 과로 가야 되는지 안 교수님처럼 이제 혈관외과로 가야 되는 분들인지 정형외과에 가서 허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지 네. 저희가 그 길을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경과에 먼저 가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쥐를 우리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간단히 알려주시죠. 일단은 운동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운동하시기 전에 꼭 워밍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몸 좀 풀어서 혈액순환을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가볍게 종아리를 좀 주물러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앉아서 좀 다리를 편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 좀 풀어주시면 좋고 또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중간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골반이라든지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눌렸던 신경도 좀 펴지게 되고 쥐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죠. 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도 쥐가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고 요즘 치매 예방한다, 뇌 건강 챙긴다 하시면서 10,000보 이상 걸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냥 하루에 한 4,000~5,000보 정도만 걸어도 충분히 이완 효과가 있어요. 너무 많이 걸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며칠 정도 좀 충분히 휴식 취해 주시면서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시라. 맞습니다. 네. 자, 물도 많이 마시고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도 많이 네, 이 섭취하고. 칼륨이 많은 과일이니까요. 이런 것도 좀 챙겨보시면 이런 것들을 좋겠습니다. 네. 섭취를 잘 네. 해야겠습니다. 자,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쥐가 났을 때 소금물을 마시거나 파스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파스 붙이는 분들 많아요. 뭐 용광로 앞에서 일을 하거나 너무 뙤약볕에서 굉장히 심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소금을 좀 드셔도 되겠죠. 네. 근데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저나트륨 혈증이 아닌데 소금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부전이라든지 오히려 다리 쪽에 정맥이 더 많이 붓게 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파스 붙이는 거는 그 멘톨 성분이 혈액순환을 좀 촉발시킬 수 있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파스가? 네. 오, 알겠습니다. 자, 쥐 예방하는 방법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